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는 문화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음악회에 손을 잡고 가기도 합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음악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안정을 찾는다면은 풍요로운 인생을 또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또 우리나라에 피아노나 첼로 같은 여러 가지 악기를 준 전문가 수준으로 다루는 전문의들이 늘어난다면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클래식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클래식 강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악 사중주단 콰르테덱스의 리더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윤범 씨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푸치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푸치니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페라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면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오페라를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오페라 하면 그 많은 그 여자분들이 또 좀 그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 무대에 이렇게 좀 정적으로 서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을 잘 모르거나 또 그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원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저 위에 또 자막이 보이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화보다도 더 재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 가지만 그 극장의 원래의 무대는 원래 오페라였습니다. 지금 영화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충격적인 스토리들 또 아름다운 음악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페라를 인식한다면 훨씬 더 가깝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오페라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푸치니의 인생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가 더 흥미롭게 이 오페라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부제가 신으로부터 받은 명령 푸치니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푸치니는 나중에 내가 왜 오페라를 작곡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에게 극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라고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작곡가 푸치니입니다. 지아코모 푸치니 이렇게 씁니다. 푸치니. 이왕 나와 있는 김에 좀 잘 살펴보죠. 우리가 사실 푸치니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쓴다면 알파벳으로 쓰면 저 C가 두 개인지 N이 두 개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C가 두 개입니다. 우리말로 지아코모 푸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생겼어요. 그 당시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굉장히 그 큰 턱수염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람스 같은 사람이 대부분 그랬지요. 이제부터는 수염이 좀 짧아지기 시작해서 콧수염이 유행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언제 누가 얼만큼 살고 있을 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았겠다를 금방 볼 수 있어요. 베르디와 같은 역시 선배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그 작곡가가 88살까지 굉장히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멘, 그런 오페라를 남겼던 비제라는 사람이 37살에 죽습니다. 37살. 원래 천재들은 빨리 죽어요. 그 뒤에 차이콥스키, 러시아의 별이라고 불렸던 그런 작곡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푸치니가 태어나서 많은 선배들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멋진 음악들을 작곡합니다. 주로 영향받았던 선배들이 어떤 선배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바그너.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정말 당시에는 좀 전위적이라고 얘기했던
너무나도 전위적이어서 당시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오늘날 수많은 현대 음악가들이 모두 존경하고 본받는다는 그런 바그너라는 작곡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정확히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의 베르디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음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그너가 너무 전위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르디는 좀 욕을 먹었습니다. 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넌 그게 뭐냐? 뭐 이런 거지요. 그러나 베르디도 우리가 사랑하는 오페라를 너무나도 많이 작곡했던 그런 엄청난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나중에 오페라 작곡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루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카. 이 루카 뭐 이렇게 동그란 원형 광장이 있는 동네지만요.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살에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집안이 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이 일찍 죽었습니다. 집안에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합창단원부터 출발을 했어요. 교회에 가서 나도 좀 노래를 하는데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르간도 한번 쳐봐야겠다.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됩니다. 14살 때. 14살짜리한테 교회에서 오르간을 맡긴 거예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오죽 잘했으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지요. 이런 거 좀 안 하면 어디 덧납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있다가는 그래 좀 더 큰 마을에 가서 내가 음악을 좀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부실공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피사에 갑니다. 피사에 가서 이 멋진 사탑을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이 동네에 가서 멋진 공연을 하나 관람을 하는데 그것이 베르디의 아이다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개선행진,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이 음악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다를 보고 야, 내가 저분의 뒤를 잇는 작곡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된 일이에요. 자식이 음악 하겠다 그러면 다들 걱정하세요. 다들 걱정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지요. 이 아이를 가르칠 돈도 없고 잘 가르쳐줘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음악을 시키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악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가 더 큰 음악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바로 베르디가 활동했던 밀라노 음악원에 내가 유학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집안에 돈도 별로 없는데 학교를 2개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걱정하시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용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삼촌 이런 분들이 유학 자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작품을 냈는데 이 졸업작품이 또 기가 막힌 곡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그 오페라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졸업작품부터 그런 곡은 쓰지 않습니다. 누가 그 알려지지도 않은 작곡가에게 오페라를 맡기겠습니까? 미사곡을 씁니다. 합창곡이에요.